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무라TV 한도 대표입니다. 자, 요즘 금 가격이 6개월 만에 최고치를 돌파를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번 금 대신 매수할 만한 어떤 기업들 좀 알아봤었는데, 자, 달러화 약세가 금 가격을 급등시키는 이유를 좀 알아보고요. 금을 사는 것보다 더 큰 수익을 주는 주식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이요. 끝을 향해서 가면서 이제 강달러도 좀 막을 내리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반대로 이제 그동안에 조정을 좀 받아왔었던 금 가격, 체를 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온스당 1870달러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와 가치가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 얼마 전에 이제 스위스 아시아 캐피탈 CIO가 금 강세장을 뭐 전망하기도 했었었고요. 향후에 2,500달러 또는 최대 4,000달러까지도 올라갈 거다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말을 신빙 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금 가격을 좀 강세를 보이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 가격이라는 것 자체가 통상적으로요. 달러화가 약세일 때 그리고 또는 경기 침체를 보일 때 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을 때 보통 금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는데 달러와 약세가 금 가격을 상승시켰던 그 이후부터 보게 되면요. 그 역사는 1970년대로 올라갑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현상이 없었는데요. 미국이 금 보유량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은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2차 대전 났을 때 유럽 전쟁 났을 때 미국이 뭐 도와주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로 인해서 전 세계에 있는 금이 미국으로 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미국이 금 보유량이 뭐 70%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역사가 바뀌기 시작했던 부분들이 미국이 이제 베트남전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베트남전을 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이 이제 재정 약세, 그러니까 재정 악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달러를 찍어낸 거죠. 원래는 미국이 금 보유량만큼만 할 수 있는 금 본위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이제 워낙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 금 보유량보다 돈을 더 찍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서 프랑스라든가 영국 이런 국가에서 도저히 신뢰를 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달러를 줄 테니 금을 달라라고 한 겁니다. 그럴 때부터 이제 달러가 약세를 보였겠죠. 달러가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미국의 어떤 그 달러화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되면서 그 돈이 금을 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달러화 약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금 가격이 올라갔던 그 역사는 그때부터 좀 시작이 되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뭐 아시다시피 닉슨 대통령이 금 본위제를 일방적으로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금퇴한을 해주지 않은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닉슨 쇼크가 발생했습니다. 이때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던 시기와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 당시에 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자금이 다 빠져나가니까요. 달러가 이제 계속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금리를 이제 대폭 올린 거죠. 물가도 잡는 것도 있겠습니다. 금리를 대폭 올리면서 그 자금들이 다시 미국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금 가격이 다시 약세로 전환되는 이런 모습을 보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모습이 바로 그때의 그 시기입니다. 요게 이제 닉슨 쇼크가 발생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때 보게 되면 이제 달러가 약세를 보였다라는 겁니다. 달러가 약세를 보일 때 금 가격이 급등을 했었어요. 1980년대까지 나타났었고 어, 달러가 강세를 보인 거죠. 금리를 올리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금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또 요때 1990년대 그리고 2000년대에도 약 달러가 약세를 보였었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또 금 가격이 또 올라갔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다시 달러가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금 가격이 이제 급등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금 가격이 왜 오르지 못했냐를 보게 되면요. 첫 번째는 바로 달러 강세입니다. 달러 강세를 보기 때문에 금이 오르지 못했던 거고요. 그리고 공급망이 붕괴가 되면서 금에 대한 수요도 감소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금은 우리가 이제 희소 가치성으로 오르기도 합니다만은 산업에 쓰이는 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산업에 쓰이는 금 사용량이 줄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 가격이 오르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체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예전에는 이제 금을 대체할 만한 그런 게 많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가상화폐가 오게 되면서 이제 금으로 갈 돈이 일부가 이렇게 대체제로 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정점론, 그리고 금리 속도 조절론, 그리고 이제 뭐 5% 조금 넘어가게 되면 이제 미국이 금리를 멈출 것이다라는 것은 이제 모두가 다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이 되다 보니까 달러가 약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서 금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금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향후에 또 경기가 안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런 우려감을 반영한 또 그런 매수세가 유입됐다. 즉 안전 자산에 돈이 또 유입되었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금을 우리가 올라갈 것이다. 금 가격이. 그러면 금을 사는 방법이 있겠죠. 직접 우리가 금거래소 가서 현물을 사는 방법도 있겠고, 그리고 골드 ETF라든가 ETN들 매수하는 방법도 있겠죠. 하지만 ETN 같은 경우는 이 롤오버 가격이 있습니다. 롤오버 현상이 있기 때문에 계속 가져가면 수익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보다 조금 더 안전하게 확실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미국 주식도 있습니다. 바로 금 대신 매수할 만한 미국 기업. 금 가격이 상승할 거다라고 생각됐을 때 금을 채우라는 기업을 사면 되겠죠. 뉴몬트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1921년도에 설립된 기업이고요. 세계 1위의 금강업체고 전 세계에서 6에서 7%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 가격이 연동되어 주가가 움직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게 되고요. 금 현물 거래는 영국이 최대 거래 시장이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국이 74%, 한국이 11%, 독일이 2.5%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뉴먼트가 보유한 강산을 보게 되면요. 북미의 6개, 남미의 3개, 매장량은 7천만 온스 정도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호주의 2개, 아프리카의 2개 정도의 광산을 보였고요. 정강 그리고 도 74%를 생산해서 재련소로 보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 가격 상승이 예상됐을 때는 이렇게 뉴몬트라는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게 되는데요. 뉴몬트 같은 경우는 이제 2001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호주하고 캐나다, 네바다에 있는 이 강산들을 다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 골드코프라는 기업을 또 인수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기업이에요. 바로 이제 바릭골드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릭골드. 이 회사는 이제 캐나다의 금강 회사입니다. 구리, 금, 그리고 광산을 개발하는 업체고요. 세계 최대의 규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이 투자한 기업이에요. 그리고 5대륙 10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금 가격과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지만 수익률 쪽에서 본다면 더 높은 수익률을 정해주게 되는 거고요. 영업이익률은 대략 30%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바리골드가 보유한 금강 강산입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바로 바리골드가 보유한 금 강산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01년 기준으로 17만 8천 온스를 생산을 해 있습니다. 자, 바리골드는요, 1983년도에 금 생산 활동을 시작을 한 기업이에요. 그리고 매장량은 1억 2,300만 온스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3년도에 페루에 진출하게 되고요. 94년도에
렉이라는 기업이 인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아르헨티나 진출했고요. 그리고 1999년도에는 아프리카 강산도 인수하게 됐습니다. 2011년도에 호주 구리생산업체인 에키녹스를 77억 달러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경쟁업체죠. 랜드 골드라는 업체와 합병을 했다.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국내에도 있어요. 국내에도 있는데 이 업체는 뭐 주력 사업은 아닙니다. 원래는 이제 핸드폰에 들어가는 모바일 렌즈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업이었습니다. 엘컴텍이라는 기업입니다. 엘컴텍 코드번호 037950이라는 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엘컴텍이라는 업체는 몽골에 자회사가 있습니다. AGM 마이닝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이 기업을 통해서 금, 구리, 아연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금 테마주로 이렇게 분류되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보면 되겠고요. 금가격이 급등할 때 엘컴텍의 주가도 같이 급등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투자에 참고로만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